경찰서 문을 나와서 시계를 보니까 4시 35분인가 습관적으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가지고 혹시 부천 쪽으로 가는 대리 거리 나오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대리운전 운영하라고. 그 시간은 대리운전 손님 없을 시간이잖아요. 기분도 착잡하고 그래서 전철 타고 내려왔습니다. 첫날은 와가지고 제가 병원 진단 받고 제가 수중에 가질 돈이 없었어요. 지인한테 좀 부탁을 해서 돈을 좀 빌려서 그 다음날 이제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길래 그 다음날 이제 얼마나 좀 지급받죠. 차비가 없어서 코를 잡으려 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짠합니다. 나죠. 예, 눈물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저 상태가요, 새벽 4시 반까지 넘어서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때 상태가 갈비뼈 2개에 금이 가고, 척추에 이상이 있고, 목뼈, 머리 굉장히 아픈 상태인데, 이 대리기사는요, 평소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새벽 5시 아닙니까? 돈이 없은 건 아닙니다. 2만원 있었다고 합니다. 2만원 있었는데 자기가 목격자 2명한테 10,000원씩 줬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격자 2분이 됐습니다고 안 받아가지고 2만원이 있었는데도 택시를 안 타고 걸어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당산역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차로 갔다고 하는데 여기 방금 그 녹취에 나오는 그 대리기사의 병원 진단서 값은 1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날 2시간 자고 병원 가서 이 진단서를 끊었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을 빌려가지고 이틀 뒤에 MRI 촬영을 했는데 이건 또 50만원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사조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골병이던 이 대리기사는 그날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고 정말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날 병원에 호송했습니다. 이 경찰들이. 저는 영등포 경찰서 이 초동부사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등포 경찰서 홈페이지에는요, 영등포 경찰서를 공주분해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영등포 경찰서 반성하십시오. 네, 진영 말대로 영등포 경찰서는 어떤 그 직무에 대한 그런 거 엉망으로 한 것뿐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인간의 그 어떤 기본 감정도 없으신 분들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난이 들끓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대리기사분 인터뷰 보고 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가슴이 찡하고 코가 진짜 정말 울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대리기사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장 이제 새벽에 이분들이 집으로. 그때 피크 타임이에요. 대구로 돌아가시죠. 일 끝나고 해서 새벽에 한 5시나 이때 돌아가는데 가장 이제 아까운 게 택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리기사분들은 한 20-30분 정도의 거리는 걸어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해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경찰에서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저께 그 대질신문을 했던 말하자면 증인이시죠. 증인이자 이제 연결이 됐던 그 행인들 2분. 이분들이 나오셔서 영등포 경찰서가 김현 의원을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더라, 그런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경찰이 그 질문하는 내용도 이 대리기사분한테 어디를 맞았냐, 누가 때렸냐 이걸 물었다는데 이분이 엎어져서 그냥 맞은 거 아닙니까? 넘어져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목뼈가 지금 인대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윗부분을 많이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추가 지금 상했고 또 갈비뼈가 2대가 지금 골절, 뭐라 그러죠? 금이 갔다든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엎드려서 두들겨 맞는 와중에서 누구 발인지, 누구 팔뒤꿈치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폭행 사건을 조사를 안 한 경찰이 지금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거를 정말, 묻고 싶어요. 저희, 조선일보 본지에, 대리기사 이분에게 보태달라고 그러고, 500만 원을 기탁했는데요. 이름을 대지도 않고, 익명으로 기탁했습니다.
아름다운 분인데요. 하여튼 모쪼록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대리기사님 힘 좀 받으셨으면 좋고요. 이 대리기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도요. 야당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딱 잡아떼고 이 시간까지 세월호 전 위원장, 부위원장은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처럼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그러는데 축구공은 발로 차듯이 뭐가 쌍방폭행인지 최단비 변호사님 계속 쌍방폭행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네. 본인들은 때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이 양립될 수가 있는지 저는 일단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거는 제가 그 진술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고 네.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때리는 서로가 서로자에 대한 피의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리기사가 아니라 주변에 지나가다가 도저히 대리기사가 맞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죽을 것 같아서 도와줬다고 그렇죠. 그래요. 도와주러 온 예. 시민 두 분이에요. 네. 그럼 원칙적으로 가담했을 때 같은 일행이 됐을지 모르지만 원래는 일행조차도 아니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들이 도와주러 왔으면 현재 수사지침상 그들은 정당행위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사회상규상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들로 인해서 면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면책의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책임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정당행위로 맞은 것이 어떻게 쌍방폭행입니까? 그렇죠. 그렇게요. 그렇게 도대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근데 저 사람들부터 맞은 건 쌍방폭행이라는 건 또 무슨 주장입니까? 예. 자, 김태형 변호사. 이게 어이가 없는 게 거기 말리던 분 중에 한 분을 또 뭐 피의자로 전환을 시켰어요? 이건 뭐 떠보는 겁니까? 진짜 이건 무슨 뭐 하도 영등포 경찰서가 온 국민한테 얻어 터지니까 뭐 반전을 노리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말리다가 그걸 쌍방폭행 피의자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보니까 CCTV 보면 그 말리대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이 어찌됐건 간에 좀 하나 때 때린 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는 있는 폭행이 맞다라고 해서 피의자로 일단 입건을 한 거고, 근데 이제 법리적인 판단에 들어가겠죠. 무슨 예. 얘기냐면 이 쌍방폭행이라는 건 사실은 유가족 측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피의자로 입건된 그 목격자가 주장하는 게 맞거든요. 왜? 그랬어야죠. 처음에 나랑 맞았다. 네. 맞았는데 내가 너무 맞다 보니까 그걸 뿌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내가 한 대 때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게로서 면책해줘야 된다. 그게 그쪽 피해자나 목격자 그 목격자나 그 대리기사처럼 예. 먼저 맞은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쌍방폭행이거든요. 예. 근데 저거는 이제 때린 사람은 주장할 수 없는 거군요. 처음에 때린 사람 의미가 없죠. 예. 그냥 본인이 때린 거 폭행이 맞으니까. 나한테 맞던 사람이 다시 나를 때렸을 때 이제 그게 쌍방폭행이 되는 거고, 그쪽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쪽 유가족 쪽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가족 측이 그걸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유가족도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을 텐데 그 변호사가 제가 말한 거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왜 그럴까요? 네. 흐리려는 거죠, 논점을. 근데 이거 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저 목격자 한 명이 형사입건 추가로 됐는데 그 비디오 그 네. 영상에 나오는 장면이 실제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아니라 팔을 뻗는 장면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뻗는 팔로 정말 이 피의자 쪽에서 때렸다는 유족 쪽에서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그쪽을 향해서 팔을 뻗었다는 이유로 이게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 해서 입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조금씩 자꾸 쌍방폭행이니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분명히 해야지. 지금 그 영등포 경찰서에 올라온 그 영등포 경찰서 쪽에 있는 사람들을 추궁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댓글이 1,500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질타를 당해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지금 자기네들 소신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밝혀서 공정한 수사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이거 큰일 날 일. 저희 조선일보 본지에 대리기사 이분에게 보태달라고 그러고 500만 원을 기탁했는데요. 이름을 대지도 않고 익명으로 기탁했습니다. 아름다운 분인데요. 하여튼 모쪼록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대리기사님 힘 좀 받으셨으면 좋고요. 이 대리기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도요. 야당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은 딱 잡아떼고 이 시간까지 세월호 전 위원장, 부위원장은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처럼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그러는데 축구공은 발로 차듯이 뭐가 쌍방폭 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이 있으니 그러니까 절차상 입건은 하고 그 이후에 법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수사지침상 책임이 없다면 면책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요. 근데 저는 정 대표님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는 것이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혐의를 검토 중이다. 왜 그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중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형평성에 맞게 잘 수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쌍방폭행 과연 성립할지 폭행당하고 유치장에서 코를 잡으려고 했던 대리기사님의 증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분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제가 크게 다치거나 어떤 생명의 위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서서 이렇게 말려주셨고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상처로 끝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 그날도 주변에 그분들은 길 건너편에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안 도와줬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도 많았고 같은 대리기사들이 있었고 근데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목격자로 해가지고서는 대리기사 카페에서 글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차마 자기가 나서기가 두렵더래요. 폭력이 굉장히 무서운 폭력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설득 나서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차마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분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끝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 경찰서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줘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아무리 좋은 네, 들으신 대로 도와준 분들조차도 무서워서 도와주질 못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여성이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고 그래도 아무도 나서지는 못하겠는데요. 잘못하다간 쌍방폭행으로 또 몰리고 경찰서에 가서 새벽까지 조사받아야 되니까 어디 용감한 시민들이 나서겠어요. 지인한테 좀 부탁을 해서 돈을 좀 빌려서 그 다음날 이제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길래 그 다음날 이제 얼마나 도착을 받죠. 차비가 없어서 코를 잡으려 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진짜 눈물이 짠합니다. 나죠. 예, 눈물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저 상태가요, 새벽 4시 반까지 넘어서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때 상태가 갈비뼈 2개에 금이 가고, 척추에 이상이 있고, 목뼈, 머리 굉장히 아픈 상태인데, 이 대리기사는요, 평소에 이틀 뒤에 MRI 촬영을 했는데, 이건 또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사조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골병이던 이 대리기사는 그날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고 정말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날 병원에 호송했습니다. 이 경찰들이. 저는 영등포 경찰서의 이 초동부사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등포 경찰서 홈페이지에는요. 영등포 경찰서를 공주분해라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영등포 경찰서 반성하십시오. 네, 진의원 말대로 영등포 경찰서는 어떤 그 직무에 대한 영등포 경찰서 문을 나와서 시계를 보니까 4시 35분인가 습관적으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가지고 혹시 부천 쪽으로 가는 대리 홀이 나오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대리운전 운영하라고. 경등포 그 시간에 대리운전은 없을 시간이잖아요. 기분도 착잡하고 그래서 전철 타고 내려왔습니다. 첫날은 와가지고 제가 병원 진단 받고 제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그런 거 엉망으로 한 것뿐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인간의 그 어떤 기본 감정도 없으신 분들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난이 들끓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대리기사분 인터뷰 보고 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가슴이 찡하고 코가 진짜 정말 울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대리기사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장 이제 새벽에 이분들이 집으로. 그때 피크 타임이에요. 대구로 돌아가시죠. 일 끝나고 해서 새벽에 한 5시나 이때 돌아가는데 가장. 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새벽 5시 아닙니까? 돈이 없은 건 아닙니다. 2만 원 있었다고 합니다. 2만 원 있었는데 자기가 목격자 2명한테 10,000원씩 줬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격자 2분이 됐습니다고 안 받아가지고 2만 원이 있었는데도 택시를 안 타고 걸어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당산역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차로 갔다고 하는데 여기 방금 그 녹취에 나오는 그 대리기사의 병원 진단서 값은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날 2시간 자고 병원 가서 이 진단서를 끊었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을 빌려가지고